오늘은 엔진 미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미미가 어떤 걸까요? 마운트라고 하는 건데요. 엔진 미미, 엔진 마운트, 미션 미미, 미션 마운트라고 하는 겁니다. 마운트 자체는 어떤 거냐면 그 엔진이 무겁잖아요. 미미도 무겁잖아요. 그거를 받치고 있는 단단한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단단한 마운트를 왜 끼우느냐, 엔진의 잔진동,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진 어떤 차들에도 마찬가지지만 엔진 마운트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도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진동이 좀 내 차가 많아진다 이러면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교체 안 하시고 타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엔진 시동 켜거나 할 때 소리가 많아지거나 삐걱거리는 소리, 덜컹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진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차할 때 진동이 기존보다 좀 더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엔진 오일도 교환을 좀 많이 안 하면 엔진 노킹 현상으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엔진이 흔들흔들 할 수가 있어요. 미미는 괜찮은데 엔진 진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엔진 미미, 그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약 5년 주기, 길게 5년 주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전문가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수출에 있어서는 엔진 미미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러는 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일단은 잠깐만요, 차선을 좀 돌려야 되나. 보통 중고차 수출에 있어서 엔진 미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엔진 미미가 그 강력한 고무가 찢어졌다 이러면 저희 쪽에서도 그거를 확인하고 수리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진 미미는 평상시 관리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가끔 가다가 공업사나 사업소 이런 데 가실 때 전문가분들한테 안내를 받으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성이 있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고차 수출에서는 사실 소모품이 중요하죠. 소모품 중요하죠. 진짜 뭐 엔진 다 되고 뭐 완전히 다 고장난 차를 중고차 수출로 판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 잘 사용을 했고 주행거리는 좀 많았다, 소모품은 좀 많이 썼는데 주행거리는 조금 많았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판매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팔아야 잘 팔아야 될까, 그런 차들을 사실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주행거리가 많은데 내 차는 관리를 정말 잘했다,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입할 때 최대한 금액이 잘 나오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금액이 잘 나오는 금액,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그 경우의 수는 있겠죠.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진 미미가 사실은 안 좋다, 엔진 미미 뿐만이 아니고 외관도 좀 안 좋으면 저희가 수리를 해가지고 수출을 보내게 돼요. 또는 자국 현지에 가서 저렴한 임금으로 수리를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저렴하게 바이어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 가치 상승하고 뭐 인플레이션 상승한 그런 부분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판매할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가들은 사실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엔진 노킹 현상이 있으면 엔진 헤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체크해 가면서 매입을 해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고차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들 이제 주행거리를 뛰었어요. 상당히 많이 주행거리를 뛰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가격을 잘 받고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해 주시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누구나 바람이죠. 나도 내 차, 저도 내 개인적인 차를 판매할 때 가격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는 바이니까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 뭐 산타페 CM, 산타페 DM, 소렌토 R, 스포티지 R, 투싼 IX 이런 차인데 30만 킬로 넘은 차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30만 킬로가 넘었다? 그러면은 그런 차들은 수출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그걸 정보를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문의를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소모품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 처리를 해가면서 답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 업무를 한 지 10년은 넘었지만 그 초반에 일할 때는 중고차가 진짜로 20만 30만 킬로 뛴 게 많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그 10년을 넘으면서 이렇게 여러 손님들을 다 만나다 보니까 40만은 물론이거니와 70만 킬로 이런 차들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이스타나 이런 차들 70만 킬로 넘은 차들 정말 많이 봤고요. 주행거리 많은 차들 정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들 중에도 이득 보면서 팔아야 되겠다, 조금은 손에 조금 덜 나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차를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수출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개별적으로 매입을 해드립니다. 단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지만 개인차 한 대를 필리핀으로 이동해달라, 개인차 한 대를 어디로 이동해달라, 이거는 선적업체에 별도로 문의를 주셔야 되고요. 저는 수출을 하는 수출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분들의 차를 매입을 해가지고 중고차 수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를 파실 분, 키로수 많은데 차를 파실 분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입을 해드리고 중고차 소모품이 뭐 어떻다 라는 거, 소모품은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되며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주행거리가 많을 때까지도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거를 공유를 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띄우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은데 많이 썼다, 잘 썼다, 여러가지 이제 사연들도 있고 이제 파시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고차 수출로 보내시는 게 이득이실 테고요. 주행거리 정말 많아도 소모품 교환 잘하면서 쓰셨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매입을 처리를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수출 선무역이었고요. 궁금하신 점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